일단 정말 논술 전형은 없어져야 할까요? 많은 학생분들이 논술 다 운빨 만겜이다. 저 논술 붙은 사람들 다 운으로 갔다. 이렇게 이러는데 그러면 정말 논술 전형은 없어져야 되는 전형인가? 하지만 논술의 판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8년 만에 부활, 고려대 논술, 그리고 2026년 전형계획, 상위대 논술 재학대 본격화, 국민대 논술 신설, 그리고 논술 42개교 12,210명 증가. 이렇게 지금 현행 대입 논술 편입 논술 할 것 없이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설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일단은 상위권 대학을 좀 기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위권 대학들 중에 논술로만 뽑는 대학들이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서성가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중, 경, 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국숭세단 이렇게 급을 나누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상위권 대학이다, 나 여기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대학들이라면 대부분 이쪽에 좀 안착이 될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이제 각각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그 다음에 2026학년도부터 논술을 다시 막 십몇 년 만에 다시 여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시립대도 원래는 한 2018학년도, 19학년도까지 논술을 모집을 했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27학년도쯤은 시립대도 아마 부활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논술을 부활을 시킬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고려대랑 국민대가 논술을 폐지할 때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때 약간 좀 안 보이시긴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논술을 폐지한 고려대 사실상 논술고사 같은 면접을 실시하겠다 라면서, 이게 보면은 2017년에 논술을 폐지한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 논술고사 같은 면접을 실시하겠다. 근데 이게 진짜 허황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종 면접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면접 보신 분 있으시죠? 면접 몇 분 봐요? 그쵸. 시간은 몇 분 정도 봐요? 7분이죠. 그러니까 7분. 저는 제가 이제 저번 주 주말에 고려대학교는 편입 논술을 할 때 그 면접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말이 아니죠. 좀 수요일 날, 3일 전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 몇 번 보는지 알아요? 고려대학교 면접 몇 분 보는 줄 알아요? 물론 그분들 두 분 교수님 보시는데 미닛으로 하면은 5분 봅니다. 5분 또는 길면 7분. 야, 진짜 많이 잡아줬다. 10분 동안 논술고사 같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상 저는 여기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는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그랬겠죠. 근데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거 볼까요? 국민대 4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그러니까 엄청 고교교육을 막 정상화 시켰다고 막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논술 전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대요. 옛날에 이랬었어요. 이거도 보면은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에는 그때는 이제 논술은 논술은 없어져야 되고, 논술은 사교육을 막 부추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종, 이것만이, 면접, 이것만이 이제 학생들을 제대로 이제 뽑아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이때 여기 있던 시립대학교도 없었어요. 딱 2017, 2018학년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시겠죠? 저기 학생분들은. 그랬던 시절인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한 8년 만에, 갑자기 이제 이 대학교들이 논술을 마구마구 뽑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논술을 없애면 이렇게 칭찬받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서울 상위권 대학에 논술이 계속해서 부활을 하고 있을까? 이제는 다 뽑아요. 시립대 빼고. 그럼 왜 서울 상위권 대학에는 논술이 부활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제 생각에는 이걸로 좀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생기부로는 X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학종이라고 해도 이제 자소서 안 보죠? 이제는 생기부로만 진행이 되죠. 또 5에서 10분 남짓의 면접으로는 X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이거는 면접 전형, 이제 이거는 그냥 학종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교과 전형. 내신 1등급이라고 해서 X를 잘할지는 모르겠어서. 여기서 X가 뭘까요? 이 X 때문에 논술을 부활시키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X가 뭘까요? 여러분들, 대학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왜 가세요? 대학 왜 가려고 해요? 저는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이제 아닌데, 여러분은 대학을 왜 가시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취업을 잘해서 아니면 난 그냥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다 괜찮은 그런 겁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목적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대학의 존재 의의는 연구예요.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연고대를 가면은 내가 어디 높은 데를 가고 내가 어디 삼성을 들어가고 현대를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물론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래 취지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학과를 내가 경영학과에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 인문계열을 가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연구자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경영이나 인문이나 상관없습니다. 사회계열이나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뽑는 거예요. 논술은 연구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논술을 잘하는 거예요. 자, 연구가 뭡니까, 여러분? 연구가 뭘까요? 맨날 과학자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크 같은 데다가 넣고 하는 그런 것만 연구인가요? 연구는 뭔가요, 연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구. 제가 생각하는 연구는 사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게 연구예요. 자, 경영학과가 바라보는 세상은 뭐예요? 이것도 팔 수 있고, 이것도 팔 수 있고, 이것도 팔 수 있고, 모든 재화를 팔게끔 하는 게 경영학과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밴드웨건 효과라던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 법한 경영학 이론이 뭐가 있을까요?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효과 혹시 들어보셨어요? 밴드웨건? 처음 들어보세요? 밴드웨건? 밴드웨건 효과도 있고, 아니면, 그래요. 수요 공급의 곡선, 수요 공급 곡선. 그런 것들. 전부 다 경영학과가 이 자본주의 세상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들의 그 이론들이에요. 자, 그럼 인문계열들, 문학 같은 건. 문학은요? 문학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거죠.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제 강의 듣고 우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보고는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으니까. 저는 저는 진짜 겉핥기만 하는 거고, 여러분 진짜 이제 대단하신 이제 영화 작가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문학 작가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람의 본질을 꿰뚫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핵심은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 연구에 정말 겉핥기를 해주는 게 바로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 본질을 찾고 있는가, 여기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지를 제대로 간파하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연세대를 비롯한 정말 상위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고자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이 많이 거창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 그냥 외워야 될 거 딱 2가지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는요, 차이를 확인하거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빈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펜을 드시고 여기다 빈칸에다가 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갈 때 그냥 오늘 뭐 땡땡아 오늘 뭐 수업 어땠어? 뭐 재밌었어? 하면은 엄마 나 오늘 논술은 차이를 확인하거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 이제 부모님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구는 차이를 확인하거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시면 이걸 이제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막 플라스크에 막 뭐 넣고 하는 바로 뭐 인과관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뭐 이 실험. 예, 실험이 대부분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과에서 많이 하는 것들 이제 뭐 A 문학과 B 문학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A 정책과 B 정책을 비교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법 연구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 문헌 연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글로만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실전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상한 거 붙여서 뭐 이상한 거 붙이고 제가 했던 어떤 실험, 제가 이제 실험에 한번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때 뭐 했었었냐면 뭐였더라? 그 무슨 이 스마트 케어, 스마트 워치 차고 뭐 이런 심박수 조절, 심박수 뭐 체크하는 거 뭐 어쨌든 이런 거 했었어요. 돈 많이 준다 해서 했었었는데 뭐 몸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보게 되는 것들은 이 문헌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실전에 나가가지고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연구가 있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집에 가면서 뭐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논술은 차이를 보거나 관계를 보거나. 우리 어려운 거 아니죠? 차이를 보거나 관계를 보거나.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견지망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견지망어리라는 게 뭐냐? 자, 볼견, 손가락 지, 이질망, 달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만 이 손가락을 보느라고 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 4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되게 뼈아프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바로 학생분들이 제가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손가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 저기를 봐라.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글을 읽어야 되고 어떤 관점 또는 어떤 틀로 글을 써야 되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딱 손가락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달을 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진행을 하나요? 한번 바로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약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2개월 4년 동안 학생분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